자, 기초 2탄입니다, 여러분들. 1차 강의 때 보여드렸던 피라미드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단계별로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협응, 근력, 힘 해서 5단계 피라미드가 있는데 3단계 넘어가면은 일상 회복시키고 일반인들 보내고 선수들은 퍼포먼스 증진을 목표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4, 5단계 시켜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이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코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어 트레이닝을 할 때 플랭크하고 배 쪽, 허리 주변 근육 강화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코어라는 개념이 복근을 칭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1차 강의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2차를 준비했습니다. 코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허리 주변, 복근 이런 근육들을 지칭하는 이런 장소를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재활 또는 트레이닝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뭘까요? 움직임입니다. 재활은 결국에 움직임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결국 모든, 그러니까 아무리 근육 하나하나 쪼개서 트레이닝 시키고 이래도 현실에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현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움직임에서 힘이 어떻게 누수되나 또는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코어라는 개념은 특히 움직임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1차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관절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랬죠? 제가 위에 있는 소레식 스파인 흉추와 밑에 있는 힙 고관절이죠.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면은 둘 다 모빌리티라고 돼 있어요. 모빌리티가 제가 이 피라미드 설명할 때 뭐랬죠? 가동성. 그러니까 ORM, 가동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동적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ORM 내에서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움직임의 범위가 모빌리티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흉추와 고관절은 모빌리티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흉추와 고관절을 내 스스로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흉추 봅시다. 흉추 위로 목 있죠. 좌우 옆으로 어깨 있죠. 밑으로 허리 있죠. 실제로 흉추의 모빌리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연결되어 있는 애들, 위, 아래,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상체에서의 코어는 흉추겠죠. 그러면 하체에는 엉덩이에 문제가 있으면은 무릎, 발목, 허리 다 영향을 끼치겠죠. 하체에서의 코어는 힙입니다. 고관절이죠. 실제로 이 두 가지 코어들 서로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힙에 문제가 있으면은 흉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흉추 문제가 힙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돼요. 요즘 피트니스 업계에서 제일 유행하는 근막병선 내부학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책으로 리뷰를 하고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했을 때 근막병선 해부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능성과 연결에 대한 말이다. 연결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텐세그리티, 긴장 통합체.
이 그림을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위를 눌렀어. 누른 건 위인데 전체적으로 다 짜부가 된다고. 그럼 다 되겠죠. 눌렀는데 다 짜부가 되죠. 다시 말해서 누른 게 흉추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흉추가 눌려졌는데 옆에 있는 팔, 밑에 있는 다리, 다른 부분에서 짜부가 된다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 눌려진 부위는 흉체인데 고통받는 거는 다른 부위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이 텐세그리티 긴장 총합체처럼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거를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한 게 이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브리거 기본 원리와 기능 질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 브리거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통증이 동반되는 움직임과 자세는 해당 문제의 원인 부위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부위에서 발생한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우리 몸을 제일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문제의 원인 부위가 아닌, 즉 코어 문제인데 코어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실제로 이 책에서는 톱니바퀴론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 몸이 세 개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다. 1번 병추죠. 2번 흉추죠. 3번 요추죠. 그래서 실제로 이 브리거 선생님 말하는 거는 1번, 3번 톱니바퀴 주변에서 일어나는 통증, 문제들은 대부분 거의 다 2번 톱니바퀴 주변에서 일을 안 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흉추가 일을 안 하면 위로는 목, 밑으로는 고관절이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 긴장 통합체니까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코를 잘 식혀주면은 다른 부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부위의 문제라 하더라도 코어를 해결을 안 해주면 원인 해결이 안 되겠죠. 왜냐? 다른 부위 때문에 아픈 건데 그 다른 부위를 봐야지 아픈 부위만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에 있던 내용인데 코어가 뭘까요? 스파인, 척추, 힙, 둥근, 펠비스, 고관절, 프록시멀 로어림. 이게 로어림브는 하지, 다리에, 다리에서 프록시멀, 몸에 가까운 부위. 골반 바로 밑에 있는 허벅지 위쪽이죠. 그리고 abdominal structures, 허리 주변에 있는 복근 집합체들입니다. 복직근, 복횡근 이런 애들. 그래서 뭐가 되게 많긴 한데 정리하면은 결국 몸 정중선에 있는 애들이야. 얘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부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 이 코어의 역할이 결국에 큰 부위에서 작은 부위로 힘을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근육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 편해요. 대근육 소근육으로 쪼개잖아. 보자고. 대근육 소근육으로 쪼개지. 그럼 이때 대근육 소근육 두 개 역할이 다를 거 아니야. 대근육의 역할은 힘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소근육의 역할은 힘을 전달받아서, 근데 이때 전달받는 힘은 대근육이 생산한 힘을 전달받아서
늘어나면서 움직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대근육, 소근육 예를 들어보자고. 둔근, 대근육이죠. 햄스트링, 소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둔근에 비해서 작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둥근 생긴 거는 둥근 이렇게 생겼죠. 짧고 두껍잖아. 셀 것 같잖아. 딱 봐도 힘을 많이 뿜어낼 것 같잖아. 실제로 둥근은 힘을 생산하는 생산자 역할입니다. 소근육은 둥근 햄스트링 관계에 있어서는 햄스트링이 소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지. 둥근이 힘을 생산하면 햄스트링이 늘어나고 쪼여들면서 그 생산된 힘을 밑으로 전달하는 역할이야.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힘을 부출하는 애들은 아닌 거죠. 실제로 햄스트링은 이렇게 생겼죠. 얇고 길어. 얇잖아. 힘을 직접적으로 내기에는 얇아. 근데 반대로 둥근은 짧지. 힘을 내지만 얘가 힘을 낸다고 그 짧은 애가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이겠냐고. 직접적으로 움직여주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햄스트링이 길잖아. 얘가 쪼았다 늘어나면은 움직임이 엄청 크게 일어나. 원래 역할이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움직이는 애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서 코 역할이 힘을 생산해서 이 라지 파트, 즉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힘을 이동시키는 게 코어라고. 그리고 코어는 몸 정중선에 있다는. 몸 중순선에 있는 근육들을 보면은 크고 강한 애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코어가 힘을 생산해서 우리 팔다리 양 끝점에 있는 멀리 있는 애들한테 힘을 전달하고 그 멀리 있는 애들이 움직여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리가 아파. 팔다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죠. 이때 대부분의 팔다리 문제는 팔다리에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이 라지 파트, 큰 애들이 힘을 생산 안 해주니까 작은 애들이 생산까지 해야 돼서 과로사로 뻗는 거야. 실제로 대부분의 증상은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과사용 증후군. 이게 왜 일어날까? 지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지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과로사로 누워서 아픈 거라고 보면 돼. 알겠죠? 코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애들이 두 배로 힘들다.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막말로 이거 근막근선내부학 책 안 봐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까지가 제가 코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고, 따로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견갑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견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전인, 후인,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엄밀히도 아니지. 확실히 말해서 견갑의 움직임은 세 개입니다. A,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이죠. 위로 돌아가고 밑으로 돌아가고 그게 A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B,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내외전, 외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위에서 내 정수리에서 나를 봤을 때 견갑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고 그러면은 견갑이 이렇게 돌면은 어버드 다운워드 A죠. B는 무슨 말이냐? 견갑이 내외전하고 외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C는 포스terior 틸팅, 안테리어 틸팅이죠. 옆에서 나를 봤을 때 견갑이 이렇게 돼 있겠죠. 앞으로 기울었다가 뒤로 기울어진다. 앞뒤로 눕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가야 될 통찰력은 뭐냐? A, B, C 따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몸이 로봇가 아닙니다. A 할 때 B 안 하고 B 할 때 C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A, B, C가 함께 일어나요.
이렇게 팔을 때 어버드 로테이션이죠. 근데 어버드 로테이션 될 때 BC가 함께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라갈 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요. 그러면서 뒤로 기울어져야겠죠. 포스티리어 틸팅까지 일어납니다. 내릴 때는 그와 반대로 세 가지 동작이 함께 일어나겠죠. 그래서 해부학 공부를 이제 하실 텐데 해부학 책 보면 근육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막 기시정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아. 근데 그게 현실에서 사람의 움직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 이것만 봐도 ABC가 같이 일어나니까. 이 ABC가 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뼈가 세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하는데 근육은 몇 개가 한 번에 늘어나고 쪼여지겠냐고. 그래서 처음에 쪼개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동작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어떻게 사용되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회원들을 티칭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볼 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A,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상방회전, 어버드 로테이션, 하방회전, 다운워드 로테이션입니다. 어버드 할 때 상부 승모가 위로 잡아당겨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리고 위로 잡아당기는 거지. 이게 정거근의 역할입니다. 정거근이 쪼여들면서 위로 끌어주고 여기 견갑 상각이라고 하죠. 이 파트를 이 상각을 밑으로 끌어내려주는 게 중하부 승모근이에요. 어버드 하나 하는데 벌써 근육 3개가 동원이 됐다고. 근육이 3개가 동시에 수축을 했더니 어버드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요즘 인스타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견갑을 볼 때 정거근이 중요하다, 승모 중요하다라는데 싸울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같이 써야 돼요. 친구입니다. 형제예요.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동작별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외전, 외전입니다. 이렇게 견갑이 이렇게 외전할 때 이 견갑 내측에서 앞으로 당겨주는 힘이 필요하죠. 이 역할을 정거근이 합니다. 그러면은 견갑 내측 거를 뒤로 당겨줘야 외전이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아까 말했던 중하부 승모가 갖다 잡아 당겨준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턱걸이 하는 건데 턱걸이 풀업 그리고 랩풀 다운 할 때 그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지금처럼 보면은 올라가면서 견갑이 팍 조였다가 올라가면서 딸려 올라오죠. 이건 어떤 움직임일까? 보면은 지금 올라갈 때 견갑이 밑으로 돌면서 다운워드, 내려올 때 위로 돌면서 어버드가 일어나죠. 이게 턱걸이 상황에서 그리고 랩풀다운 상황에서 가장 기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고 운동은 한 가지 운동에도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회원이 보디빌딩을 하고 싶어. 딱 광배만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버드 다운로드가 억제되고 광배 힘으로 내려야 광배 턱걸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 회원이 또는 선수가 턱걸이 랩풀 다운을 하는데 어깨가 아파. 뼈 소리가 나. 그러면은 여기서 뼈 소리가 나고 아픈 거겠지. 왜 그럴까요? 얘가 일을 안 하면 얘가 2배로 해야 되니까 과로사로 아픈 거지. 나 아파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작을 해야 돼요. 턱걸이를 할 때 왜 어깨가 아플까?
어깨가 아프다면은 이쪽 GH 조인트를 말하는 것일 텐데 왜 아플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동작을 봤더니 이 턱걸이에서는 GH 조인트랑 이 견갑 ST 조인트가 두 개가 같이 써야 되는데 혹시 얘가 이 일을 안 해서 얘가 두 배로 하다가 아파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갖추고 동작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관절을 다 잘 쓰고 있는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지가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보면 몰라요. 자, 그 실제로 견갑 상하 리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ST 조인트, 이게 ST 조인트거든. 이게 GH 조인트고, ST가 60도 움직이고 GH가 120도 움직인다. 사람의 가동 범위를 이렇게 180도, 이렇게 180도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이거를 60도씩 대충 이렇게 되겠죠. 됐다. 60도, 60도, 60도라고 따졌을 때 합쳐 180도겠지. 이 180도를 움직이는데 ST가 60도, GH가 120도, 2대1 비율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견갑 상완 리듬이에요. 근데 요즘의 견해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중요한 건 맞는데 2대1이라기보다는 이 180도를 세 파트로 60, 60, 60으로 쪼갰을 때 1번 60도 여기 1번 1번 60도는 GH 조인트가 거의 다 쓰인대요. 그리고 여기 2번 파트 두 번째 60도 이 두 번째 60도에서는 GH랑 ST가 1대1 비율로 동일하게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동작에 있어서 둘 다 너무 중요하다. 반반 쓰이는데 하나가 이 일을 안 하면 나머지가 두 배로 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픈 거고. 그리고 세 번째 60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1대1로 다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말이 2대1이지. 1번 빼고는 2, 3번은 거의 다 1대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견갑 움직임을 보는 데 있어서 GHST 동일하게 둘 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코어 얘기했죠. 그럼 상체에서 코어는 흉추라며. 견갑이 엄청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깨 재활할 때 회전 근개만 해도 4개잖아. 그러면 이 4개 중에 뭘 다쳤는지 파악해서 하나하나 쪼개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는 요 ST에 있겠죠. 실제로 어깨 아픈 애들 ST가 일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 어깨만 고쳐준다고 해서 얘는 그대로일 텐데 원초적인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던 트리플 익스텐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코어 파트에서 말했듯이 하체에 있어서 코어는 둥근 골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둔근 글루토스 맥스입니다. 글루토스 맥스가 우리가 해박책을 보면은 대둔근의 역할이 뭐라고 돼 있더나 골반을 펴준다 라고 돼 있죠. 실제로 둔근을 수축하면 골반이 펴집니다. 근데 그거는 다리가 공중에 떠있는 OKC 여기 OKC는 오픈 키네틱 체인입니다. 오픈 키네틱 체인 상황에서는 둔근이 쭉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리를 공중에 띄워봐요. 거기서 엉덩이를 수축하면은 골반만 펴지제. 골반만 펴진다고. 근데 사람이
24시간 하루 종일 다리를 띄우고 살 수는 없어요. 다리 하나를 띄워도 다른 하나는 땅을 지지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CKC, 클로스 키네틱 체인 상황이다.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는 CKC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서 이 자세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땅을 밀어서 엉덩이를 수축시켜 보세요. 그럼 엉덩이 하나 수축시켰는데 B처럼 다리가 쫙 펴지지. 근데 책에서는 두 분의 역할이 골반 펴이라며. 근데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골반 하나를 폈더니 무릎을 뒤로 당겨오고 발목도 뒤로 당겨오면서 관절 3개가 펴졌다고. 둥근 하나만 조여도 관절 3개가 펴진다고. 그래서 트리플 익스텐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엉덩이랑 무릎 엄청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엉덩이랑 발목 엄청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엉덩이랑 GRF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땅을 밀어내는 힘이에요. 엄청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바닥으로 땅을 밀었더니 다리가 다 펴졌잖아. 엄청 중요한 개념이지. 그래서 하체는 결국에 엉덩이로 귀결됩니다. 하지 체발, 하지 운동의 종착지는 무조건 엉덩이야. 실제로 센터에서 쌤들 하는 거 보면 쌤 저 무릎 아파요. 엉덩이 하자. 발목 아파요. 엉덩이 하자. 골반 아파요. 엉덩이 하자. 심지어 아까 얘기했듯이 엉덩이랑 상체랑도 다 연결이 돼 있다며. 쌤 저 어깨 아파요. 엉덩이 하자. 이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에서도 어깨 아픈 사람들 특징이 엉덩이가 약하더라. 이런 연구도 있고, 엉덩이가 모든 부위의 대장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약간 야매 팁 같은 건데, 회원이나 선수가 나한테 왔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엉덩이 시키세요. 엉덩이랑 경합시키세요. 그리고 집 가서 공부하면 돼.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지.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엉덩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엉덩이, 견갑,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허리 아파요. 밑에 엉덩이 있고 위에 견갑 있어. 위아래로 기능이 좋아지면 사이에 있는 거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다 해결됐다라고 이 정도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카톡을 하세요. 전화는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 우리는 회원의 움직임을 봐야 돼.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어느 파트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부분, 어느 부위에서 힘이 누수되고 일을 안 하는 게 있냐,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해법을 볼 때 좀 동작 중점적으로 봐주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수고했습니다.